(180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함께 이례적으로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도 전했습니다. 전 해수부 장관의 7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 등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중구 영도구 선거구 예비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중구 영도구 선거구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중구 영도구에는 국민의힘에서 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조승환, 김무성 후보와 정의당 김영진, 자유민주당 최덕화 후보를 소개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조승환 예비후보. 조 예비후보는 해양수산 정책 분야 전문가의 경험을 살려 중구와 영도구를 동북아 해양수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지역 기반 산업인 항만과 선박, 조선산업 허브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중구와 영도구를 잇는 새로운 교통수단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적 연고와 업무적 관련성으로 이곳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청 해양수산과장으로서 또 동산동 매립지 준공, 또 해양크러스트가 입주하는 것까지 관련 업무를 몸소 체험했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양수도의 중심으로 중구와 영도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육선 국회의원이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선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예산을 대거 확보해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김 예비후보. 복례산 터널 개통과 국제시장 주차장 확충, 집으로 찾아가는 교통서비스 구축, 삼복도로 교통 개선과 보도 제한 해제, 용두산 공원 대관람차 건설과 트램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치권과 국회의 품격이 너무나 크게 추락했습니다. 제가 7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우리 국회의 품격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모두 없애버리겠습니다. 부산과 중구, 영도구 원도심의 수건 사업을 7선 의원의 힘으로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도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영도 토박이로 지역을 꿰뚫고 있다는 김 예비후보는 희망고문 대신 삶과 밀접한 정책으로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특히 초고령화와 소멸위기의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무상 대중교통과 돌봄 정책 서비스 구축을 내세웠습니다. 힘들고 지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중구 영도구에 출마한 김영진입니다. 인구위기 소멸에 직면한 중구 영도구의 변화 없이는 부산의 미래 희망은 없습니다. 무상 대중교통 완성, 모두가 걱정 없는 돌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덕화 자유민주당 부산시당 수석 부위원장도 출사표를 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공기업과 대학 교수 등을 거치며 밑바닥부터 실무를 경험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국제시장 재개발과 영도 관광벨트 구축, 바다 위를 비행하는 위그선 도입 등을 내걸었습니다. 국민만 깨어난다면은 저는 당선을 확신합니다. 지금의 양당 체제를 다당 체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하고 보좌관 수를 5명으로 다 단축시키는 것이 우리 당의 공약입니다. 여야 10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구 영도구 선거구. 본선행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부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부산을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과 도전의 서막이 올랐다며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남북권 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또 하나의 엔진으로서 부산이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글로벌 허브 도시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상 지원을 위한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산항 북항 인근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딴 이순신대로가 31일 개통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진에 중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왕복 4에서 8차로의 이순신대로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통 구간은 북항 재개발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1.6km로 교량 3곳과 보도교 5곳이 포함됩니다. 공사는 이순신대로의 개통으로 중구와 동구 일대 만성적인 차량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시의 물가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통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설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과일 등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농산물 등 주요 품목은 가격 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동백전, 제로페이 설맞이 이벤트와 직거래 장터 개최 등 시민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충남 서천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 불이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점포 사이로 낡은 전선이 얽혀 있거나 불쏘시개가 될 만한 물건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점포 내부에도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과부하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상인들은 지난 22일 충남 서천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서천시장에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신 거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전통시장 이런 데 불 같은 날 확률이 많은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최근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9건, 재산 피해 규모는 828억 원에 달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 탓에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인들이 소방시설의 위치를 잘 모르거나 각종 적재물로 인해 즉각적인 초동 대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좁은 도로와 불법 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습니다. 화재가 2차례 났었는데 소방차가 도로가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좁은 데다가 불법 주정차가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 못해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나마 규모를 갖춘 시장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소규모 시장은 빈 점포가 많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으로 화재 발생률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전기와 가스 시설에 대한 주기 점검 및 노후 시설의 교체로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소방청은 서천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국 전통시장 1,3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24일 부산 진구와 수영구 등에서 180억 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3년형보다 높은 것으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 건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따스히 위로하는 말과 문서도 전해 법정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장보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소문에 알게 된 피해자들만 200여 명, 모두 집주인 최모 씨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탄원서를 써주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해주겠다는 발언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라는 사람까지 연락이 와서 사람 마음을 우습게 알고 가지고 놀려고 드니 이 참담한 마음을 어디 가서 토론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지 1년째, 큰 기대 없이 1심 선고를 기다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원서들 중을 다 읽어보시고 몇 가지만 추려서 읽어보는 과정에서 싸우는 동안 같이 움직였던 피해자의 이름들이 나오고 이제 그분들이 서로 공유하지 못했던 그런 깊은 사유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보증금 중에는 생애 첫 대출금, 월급의 일부 등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며 이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인생의 출발선에서 주저앉아 망연자실 울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공판 내내 사죄,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사죄와 용서는 법원에 구하는 게 아니라며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한 바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 이후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문서를 전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박 판사는 미국 화가 밤로스의 말을 인용하며 인생은 어둠과 빛이 반복된다고 언급하고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사회 시스템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라 위로했습니다. 작은 사고 정도로 치부했던 부분을 이제 재판장님이 콕 집어서 명백한 이들의 잘못이다, 피해자 탓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서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집주인 최모 씨 이외에 공범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상당수 남아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재판도 엄정히 다뤄달라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부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경남도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등 경남도 의원들은 25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원이 지난 2022년 5월 사전 협의도 없이 핵심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하고 최근에는 추가 이전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중요한 시기로 관련 조직을 타 지역으로 빼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국기원처럼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전으로 부서를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법과 지침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국기원은 방위산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이며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지난 2021년 5월 둥지를 틀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25일 제4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새해 첫 임시회 개회사에서 경남의 큰 도약을 견인할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치우 도의원의 진해신앙 항만 배후단지 확대 촉구 등 8명의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대정부 건의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25일 지방시대 부산시민의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회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부산시의 지방시대 계획,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종합계획, 부산형 교육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시는 의견 수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검토 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종안은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